자, 그러면 몇 사람의 지각생이 있지만 그냥 시작을 하겠어요. 자, 오늘도 이제 역사적인 날인데 이때 지각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BCS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겠어요. 자, 요즘 시간에 이제 쿠퍼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슈리퍼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쿠퍼가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짝을 짓는 게 스테이블하더라. 둘 사이의 인터랙션이, 팀 사이의 인터랙션이,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약하더라도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안에 뭐 쿠퍼 페어가 있긴 하지만, 쿠퍼 페어도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족하고 있는 커뮤니티터 릴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커뮤니티터 릴레이션을 이제 먼저 알아보고요. 넘버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근데 여기에 지금 몇 개의 일렉트론이 있느냐면, 뭐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쿠퍼 페어로 형성이 되어 있는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 중에서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짝을 짓고, 어떨 때는 이제 요놈이 요놈하고도 이제 짝을 줄 수도 있지, 요거하고 짝을 줄 수도 있고, 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짝을 짓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웨이브 펑션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the most general n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웨이브 펑션들은 쿠퍼 페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쿠퍼 페어다 그러면은 ki의 업, ki의 다운인데, 이런 놈 쿠퍼 페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또 다른 종류의 쿠퍼 페어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키의 뭐 L의 업, 키의 L의 다운, 이런 식으로 이제 쿠퍼 페어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쿠퍼 페어도 있고, 다른 쿠퍼 페어도 있고, 이런 쿠퍼 페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10의 23승계 중에서 이제 두 개씩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런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거를
이거는 아마 바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소중이 저쪽에서 기다린 거 아니지? 저쪽에서 기다렸어? 역사적인 그 순간인데 말이에요. 슈리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웨이브 펑션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니까 이제 그 누구지 쿠포 페어가 이제 안정한 페어로 있을 수 있다. 어트랙티브 포스가 있기만 하면 암만 약하더라도 어트랙티브 포스가 있기만 하면 쿠포 페어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뭐 바딘이고 그냥 귀가 번쩍 빈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한번 형성을 해보자. 아마 이게 슈퍼 콘덕터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N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 중에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을 한번 잡아보니까 쿠포 페어가 형성이 됐단 말이야. 쿠포 페어가 형성이 되면은 쿠포 페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쿠포 페어 이 두 개로 형성이 돼 있고 이것도 지금 두 개로 형성이 돼 있고 이 안에 그 많은 일렉트론들이 쿠포 페어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쿠포 페어들이 만약에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 형성이 돼 있고 두 개 형성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베큐움에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 할 일이 없어졌느냐면 여기 썸메이션에 들어가 있는 이 경우의 수를 보니까 10의 23승계 중에서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짓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모든 게 다 짝을 짓는 게 아니라 짝을 안 짓는 경우도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스탑을 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없지. 여기에 이 경우의 수를 보면 요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몇 개 중에서 M개 중에서 그 다음에 몇 개를 찍어내느냐 하면은 10의 23승 중에서 두 개씩 이렇게 이제 찍어내는데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 이게 경우의 수의 계산하면 뭐 10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승에 뭐 20승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확인들이 많아가지고 희망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탑을 했어요. 그래서 큰일이 났어요. 이것만 풀면 이제 상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럴 때 해성처럼 나타난 게 누구냐면 이제 슈리퍼가 여기서 이제 대학원생인데 이제 슈리퍼가 그 뉴욕의 지하철에서 생각하면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를 기가 막힌데 딱 쓰면서 요거 딱 쓰면서 노벨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의미해 보면 기가 막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게
여기서는 다 뭘로 되어 있느냐면 서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서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뭘로 되어 있느냐면 프로덕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쿠퍼 페어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속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U1 그 다음에 V1에 C대가 C대가 이거는 모멘텀이 K이고 스핀이 모멘텀이 K이고 그 다음에 스핀이 업 마이너스 K 스핀이 다운인 놈 UK 프라임에 VK의 프라임에 C의 대가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경우가 다 이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 이게 이 항 중에서 요 두 개만 곱하기로 돼 있는 경우 두 개만 곱하기로 돼 있고 나머지 거는 말이야 U 곱하는데 이게 U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쿠퍼 페어가 요거하고 요 경우만 형성이 돼 있고 두 가지만 형성이 돼 있는 경우야,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쿠퍼 페어가 세 가지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가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이 UK하고 VK를 말이지 UK하고 VK를 K의 함수로 되어 있는 UK하고 VK를 K의 함수로 되어 있는 펑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UK는 뭐냐면 UK라는 거는 모멘텀의 함수고 VK도 뭐냐면은 이렇게 모멘텀의 함수로 이렇게 써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면서 U하고 V를 K 함수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 속에 베리어블이 몇 개가 있느냐면 한 개밖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아까는 모든 베리어블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은 뭐 10에 10승에 20승 되는 그 베리어블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못 푸는 거지. 못 푸는 건데 그거를 원 베리어블 시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고 이게 이렇게 쓴 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민필드예요. 민필드. 그래서 요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지하철에서 딱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 베리어블이 그 많은 베리어블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많은 베리어블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보니까 뭐 이거를 불가능해서 뭐 도대체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바딘이고 뭐 모든 사람들이 눈치는 딱 챘어요. 이게 쿠퍼 페어가 형성이 돼가지고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많은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내가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실마리를 전혀 못 찾고 있는데 그때 슈리퍼가 갑자기 맨하탄의 그 지하철에서 이거를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다. 이게 그전만 해도 왜 나를 이런 거를 시키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지. 응? 그 슈리퍼가 요거를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을 하나 놓고 보니까 베리어블이 딱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 동진아 기가 막히지 않니 이거? 동진이가 까딱까딱해서 까딱까딱 하는 걸 딱 찍어야지. 이거 맨날 이렇게 숨는 것만 찍고. 서정아 멋있지 않니? 아니 서정이도 찍어야지. 현수가 멋있지? 아 기쁜 날이다. 이게 슈리퍼가 요거를 생각을 하는 이게
이것만 해내면 사실은 문제 거의 다 푼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모든 경우에서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많은 베리어블을 딱 하나의 베리어블로 그냥 해버리니까 수학한 것이지. 연습 좀 해봤었지? 네. 해봤지. 그때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도 다 음미하고 들어왔었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니까 여태까지 풀던 양자역학의 문제하고는 수소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이제 슈리퍼가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바린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보면 쿠퍼페어가 몇 개가 있다는 게 이 속에 나와 있지 않아. 그치? 쿠퍼페어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서로 곱했으니까 지금 이 속에는 말이야. 이 속에는 쿠퍼페어가 5개도 들어갈 수 있고 100개도 들어갈 수 있고 15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함수로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소 문제를 다룰 때 이 원자 핵 둘레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는 공부를 했지만 전자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또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별로 풀어본 일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놈이 뭐가 문제냐면 넘버가 픽스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쿠퍼페어에 넘버가 픽스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통계를 다룰 때 어떤 통계냐면은 그런 통계가 이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로 이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통계역학을 다룰 때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 마이크로 앙상블 캐노니컬 앙상블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여러분들 이제 통계에서 다 배웠을 텐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캐노니컬 앙상블로 이렇게 다루면서 통계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보면은 넘버를 픽스하지 않고서 그 통계 물리학을 다룰 때 그때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게 만약에 굉장히 작아지면 그러니까 그 어떤 넘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럭츄에이션이 그렇게 이게 크지 않으면은 이놈의 결과들이 통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로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린하고 슈리퍼가 노티스한 게 뭐냐면 쿠퍼페의 개수하고 그거의 플럭츄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시스템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쿠퍼페의 개수가 평균 잡아서 에버리지로 만약에 10의 23승계 중에서 쿠퍼페의 개수가 만약에 5 곱하기 10의 22승계가 있다. 그러면은 에버리지는 이렇게 되는데 플럭츄에이션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에 비해 가지고 플럭츄에이션은 10에 한 10승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냐면 엄청나게 샤프한 디스트리뷰션이다 이게.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계산을 해내요. 그 계산 과정은 지금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로 다뤄가지고 이놈의 넘버가 픽스되어 있지 않지만 플럭츄에이션이 너무 작아가지고 넘버가 픽스된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거를 기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이게 10에 10승이나 되는 그 넘버의 플럭츄에이션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조세슨 이펙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양자역학을 다룰 때 이게 델타 P에다가 델타 X를 한 게 대개 어느 정도가 되냐면 H바가 되고 델타 E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것도 이제 H바가 되고 N에다가 델타 파이를 한 게 이것도 이제 뭐 H바 정도가 되더라. H바가 뭐 한 1 정도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델타 N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델타 N이 한 10에 10승 정도가 돼요.
토탈 넘버에 대해서 플럭추에이션은 10의 11승이나 뭐 이런 이 정도로 작지만 플럭추에이션 이셀프 플럭추에이션 그 자체를 보면 그게 10의 10승 정도가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델타 파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델타 파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 넘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은 거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델타 파이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 그래서 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의 페이지가 콘스탄트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른바 이제 조세슨 이펙트라는 거지, 그지? 조세슨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동진아, 그렇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그냥. 안 돼? 뭐가 안 돼, 이게? 페이지랑 조세슨 이펙트랑 연관이 되는 거? 그거 쉬운 거지, 그거. 네. 조세슨 이펙트를, 이게 조세슨 이펙트. 이게, 우리가 말이야, 슈퍼컨덕터가 있으면, 슈퍼컨덕터는 그, 매크로스코픽한 푼톤 피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슈퍼컨덕터는 뭐냐? 슈퍼컨덕터는 매크로스코픽 푼톤 피노미나. 매크로스코픽 푼톤 피노미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양제약학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보통은 그 양제약학으로 이걸 다룬다 그럴 때는 거의 뭐 앵스트롬 단위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만 우리가 양제약학을 다루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소 문제를 다룰 때는 앵스트롬 정도. 왜 마이크론을 넘어가고 그러면은 양제약학을 어플라이 할 수가 없느냐면 이게 지금 일렉트론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뭐를 잃어버리느냐면 페이즈 벡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2의 I 세타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뭐 원자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 페이즈 벡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놈들이 가서 부딪혀가지고 에너지를 주고 뺏고 뭐 이러는 사이에 이 페이즈 벡터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페이즈 벡터가 없어지면은 여러분들 양제약학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고전 물리가 된단 말이에요. 페이즈 벡터를 이제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페이즈 벡터를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서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이 딥페이징에 관한 얘기예요. 딥페이징. 그래서 어떻게 양제약학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클래시컬한 메케닉스로 이렇게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딥페이징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어리들이 있어요. 양제약학에서부터 클래시컬하게 가는 그 과정을 다룬 이론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서바이브한 이론이 누구냐면은 칼데일라 레겟의 그 이론이 가장 매크로스코픽 콘텀 피노미나. 칼데일라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칼데일라 레겟, 이 칼데일라 레겟, 이게 레겟 아저씨 작년에 노벨상 탔잖아, 그치? 그 레겟이야. 레겟도 우리가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우리 그 워크숍에 이제 불러다가 거기다가 불러서 이제 강연을 한 다음에 노벨상 타고 그래서 이 노벨상 탄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까지 잘 아는 부르기 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만 오면 하여간 상을 하나씩 이렇게 타고 그러는데 레겟 아저씨 이게 영국 출신인데 1960년대 영국에서 좋은 일들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어바나 샴페인에 지금 물리학과 교수로 있고 레겟 아저씨 미국에 와서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영어의 그 액센트, 그 액센트도 영국 사람들도 뭐 잘 못 알아들을 정도의 액센트가 강해가지고 강연을 우리가 부탁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천천히 또박 대학원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좀 강연을 해줄 수 없냐 그래서 몇 번씩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 영어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은 대학원생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대학원생이 이제 파는 거지 이제 동신이가 그거를 못 알아들어 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하여간에 그때도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이 칼데일라 하고 레겐 아저씨가 있는데 칼데일라 아저씨를 이 사람은 이게 브라질 출신이에요. 브라질에서 이게 물리 잘하는 사람 내가 많이 못 봤는데 이 사람 얼굴을 보면 뭐 그려놨냐면 이게 완전히 털보야 털보 이 아저씨인데 얼굴에 털 눈보다 털이 더 많아요. 칼델라하고 레겟이 굉장히 그 좋은 일을 했고 그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은 칼델라 레겟의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재건이는 이거 좀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뭐 XY 모델 그런 것들도 다 거의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이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어떻게 가느냐. 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칼델라 레겟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딥페이징 문제를 이제 딥페이징 요즘에 이게 상당히 다시 각광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스코픽한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게 클래시컬하고 양자역학이 이게 어떻게 가느냐 그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뭐 나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딥페이징 문제를 엄청나게 이제 자세히 다루는데, 그래서 이 딥페이징 문제를 많이 다뤄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리뷰 아티클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만 사람인데 제이젤린이 예전에 아주 굉장히 좋은 리뷰 아티클을 써가지고 나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첫 페이지는 읽었어요. 아직 바빠서 뒤는 못 읽었지만 이 제이젤린이 오늘 포항에 도착해. 오늘 포항에 도착. 오늘 7시 반인가 뭐 포항에 도착해. 그래서 내일부터 강연하는데 제이젤린이 내일 아니 모레부터 강연하는데 제이젤린이 딥페이징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리뷰 아티클 쓴 걸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다음에 제이젤린 왔지 그럴 때 이제 왔다 알아야 돼요. 제이젤린 아직 무슨 얘기하다가 제이젤린까지 나왔지. 그래 그래서 이 딥페이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질 못하니까 클래시컬하게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사이즈가 커지면. 그런데 초전도체는 이게 뭐 1m짜리 그렇게 큰 알루미늄 덩어리가 있다 그래도 그거 다룰 때 퀀텀 미케니컬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딥페이징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초전도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초전도가 있으면은 초전도에 웨이브 펑션이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푸 사이에 웨이브 펑션은 양자역학적으로 웨이브 펑션이 있으니까 푸 사이에 이거의 자수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 이 속에 있는 쿠퍼페의 덴시티하고 관계가 되고 그 세타는 뭐냐면 세타는 이 페이지에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이제 이게 있으면 이 전체 페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페이지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초전도체가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전도체 2개가 있으면은 뭐 알루미늄으로 지금 온도를 내렸어요. 2개 다 올려. 그러면 여기에도 쿠퍼 페어가 있고 여기도 쿠퍼 페어가 있는데 쿠퍼 페어 덴시티는 뭐 똑같은 알루미늄이니까 똑같겠지. 그런데 왼쪽에 놈이 뭐냐면은 페이지가 이제 세타 1이고 오른쪽에 있는 놈이 페이지가 세타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페이지는 같아야 되니까 같은 놈이니까 위에 놈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놈으로 돼 있을 때는 페이지가 세타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놈이니까 페이지가 세타 1하고 세타 2가 돼 있어. 근데 이놈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서로 행복한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개를 가깝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가깝게 해서 만약에 한 놈이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가 똑같은데 다르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가 다르거든. 그 두 개를 점점 가까이 해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만들어주느냐 하면은 코어런스 랭스의 거리를 만들게 만들어주거나 그거보다 더 작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하면 두 개의 슈퍼컨덕터가 페이지가 서로 같아져야 되겠다. 붙으면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다른 놈들을, 페이지가 다른 것들을 지금 한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쿠퍼 페어들이 이제 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쿠퍼 페어들이 뛰기 시작을 하니까 전류가 흐르고 그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J0에다가 사인에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같으면은 서로 안 흐르는데 다르기 때문에 흐르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이른바 조셉슨 이펙트라 이게야. 조셉슨. 그럼 이 조셉슨 이펙트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uncertainty principle 때문에 나왔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거기에 쿠퍼 페어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조세슨 이펙트하고 그 연관이 되고 드디어 노벨상 2개를 한꺼번에 한 귀에 설명을 했네. 조세슨 이펙트 저 노벨상 받았잖아, 그지? 바꾸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산수에 어떤 산수를 할 거냐면 이게 델타 n하고 n을 비교를 해가지고 델타 n이 n보다 무진장 작다라는 걸 지금부터 이제 증명을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커뮤테이터 릴레이션 몇 개를 이제 써가지고 할 텐데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한 번도 그런 산수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당황할지 모르지만 괜찮아. 오케이. 한 번만 해보면 돼. 나도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그 계산을 지금 한번 해보자.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한 번만 해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썸 엘지브라를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보존의 오퍼레이터를 한번 이렇게 이게 지금 페어가 자꾸만 거기서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대가거나 아닌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가거나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야. 나와도 보통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이거를 C를 가지고 끌면은 서로 한번 곱하면은 4개가 나오니까 귀찮으니까 B에 관한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한번 엔티 커뮤테이터는 여기다 플러스를 쓸 거고 안 쓰면은 그냥 이렇게. 야, 이거 나오니까 재원이 눈이 그냥 반짝반짝이는구나. 그냥 이거 밥 먹듯이 이거 쓰는데, 그지? 밥보다 이거 밥 먹는 거보다 더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이번만 했겠네. 이거는 재원이가 강의하는 게 더 낫겠다, 야. 그지?
이게 커뮤니케이터 릴레이션을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거 스핀하고 업하고 다운은 서로 엔티 커뮤니타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바꿀 때 마이너스 하나 나오면서 바뀌었다가 요게 요로 가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가지고 요게 한번 이쪽으로 오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사인이 바뀌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K의 C 프라임 C 마이너스 K 다운 C 마이너스 K 프라임 다운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C대가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마이너스가 두 번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넘버 오퍼레이터를 좀 바꾸고 싶어서 그래요. 넘버 오퍼레이터를 하려면은 어떻게 넘버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됐냐면 C대가 C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넘버 오퍼레이터.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넘버 오퍼레이터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C대가 C 그 다음에 델타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노트에 여기가 내가 빠졌구나. 내가 옛날에 만든 노트 보면 뭐 틀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워지니까 델타 펑션 하나씩 꺼집어내가지고 T 프라임에 E 마이너스 C 대가에 P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커뮤니케이터 릴레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그냥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C를 가지고 끌고 다니면은 4개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4개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 속에 일렉트론들이 몇 개가 있느냐를 지금 따지고 싶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쿠퍼페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 쿠퍼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놈들
개수를 지금 코코페 안에서 보면은 K백과의 업인 놈하고 K백과의 다운인 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개수를 K백과의 업하고 K백과의 다운인 것들의 이제 개수를 지금 따지고 싶어요. 마이너스 원래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모든 서메이션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 업인 놈이나 다운인 놈이나 달라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개수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산수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넘버 오퍼레이터를 쓰지 않고 넘버 오퍼레이터의 자승을 써요. 여러분들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다 배웠지만 넘버 오퍼레이터의 자승은 이게 n자승하고 n하고 똑같지. 넘버 오퍼레이터가 동진아 그렇지. 학부지만 저거 다 알지. 양자역학 시간에 안 배웠어? 넘버 오퍼레이터 자승은 넘버 오퍼레이터하고 똑같은 거 배웠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샥 모은 다음에 요게 C대가 C하고 요게 뭐냐면 이른바 B의 K의 대가 되고 B의 K B로 지금 살짝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썼느냐면은 BK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더라 이게는.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모든 것의 프로덕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의 프로덕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보면은 V하고 U의 모든 거의 프로덕트로 되어 있어. V하고 U의 모든 거의 프로덕트가 되어 있으니까 V하고 U의 모든 것 프로덕트 중에서 U가 UK가 되는 경우하고 UK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UK가 되는 경우, UK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둘로 이제 나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억만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억만 가지의 경우도 둘로 나눠. 같은 경우, 아닌 경우. 그래서 같은 거 하나 꺼집어내고 아닌 거는 다 이 밖으로 이렇게 꺼집어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실은 K하고 같은 경우, K하고 다른 경우로 했어. 그리고 여기도 한 항이 더 있지만 그 항들은 다 제로가 돼서 이게 L인 경우, 왼쪽도 L이고 오른쪽도 L이고 왼쪽이 L이고 오른쪽이 1'인 경우 그것까지 다 있는데 하나가 L이고 하나가 L'이면은 오소분할해서 그건 다 지워버리니까 그거는 안 썼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놨어. 자, 이거에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베큐um 오퍼레이터 하면은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 부분은 1이 돼, 그지?
UL의 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U에다가 U 스타에다가 U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 네 가지 항이 나오잖아. UL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UL에다가 VL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B의 대가 이렇게 써놓고 여기 백큐 만약에 들어가 있는 거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살아있지만 요쪽으로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죽어버려요. 아까 B를 어떻게 정의를 했지? B를 애널레이션으로 했구나. B는 어떻게 되냐면 C대가 C니까 C대가 C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C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가를 이게 백큐에다 하면은 이쪽은 살아있지만 C대가 왼쪽으로 백큐을 할 때는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애널레이션 오퍼레이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B가 홀수기에 있으면은 다 죽도록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항이 BL 플러스가 있는데 그거에서는 V자승이 나와서 이쪽이 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 U자승 더하기 V자승이 돼서 1로 돼가지고 이쪽 항들은 밑에 항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거는 1이 나와요. 이쪽은 컨트리뷰션이 그냥 1이니까 아무런 컨트리뷰션이 없고 여기서 컨트리뷰션이 있는 거는 이 위에 이 항은 이제 기여를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예, 어려운 것 같지만 한 번만 해보면은 아주 심플해요. 자, 그래서 2배 이제 K하고 같은 경우만 그 많은 프로덕트 중에서 K하고 같은 경우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굉장히 쉬운 건데 처음 해봐서 그럴 거야.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요거는 BK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 BK는 정의가 되기를 애널레이션 2개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애널레이션이 백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백큐 애널레이션 하면 제로가 되지, 그지? 그래서 이쪽은 그냥 무조건 제로예요. 그러니까 BK가 오른쪽에 걸려있으면 무조건 제로. 그 다음에 BK가 플러스가 왼쪽에 걸려있으면 이것도 무조건 제로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왼쪽으로 할 때는 대가가 또 한 번 붙어서 오퍼레이션 하는 거니까 백큐의 애널레이션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거 제로. 그 다음에 이거 제로. BK가 애널레이션이니까 이게 제로.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거 세 개가 홀수개가 있으면은 무조건 제로가 돼, 그지? 짝수개가 있어야 죽이고 살리고가 들어가는데 홀수개가 있으면 죽이고니까 무조건 어떻게 제로가 돼. 그래서 살아남는 게 뭐냐면은 이놈만 이제 살아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개 항, 그 많은 항들이 다 죽어버리고 한 개 항만 이게 살아남고 이게 한 개 항도 그러니까 왜 그 많은 항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모든 가능한 거에 곱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인피니트의
프로덕트로 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살아남았고 하나도 한 경우도 4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개 항 중에서 3개 항을 죽여버리고 1개 항만 살아남았고 1개 항을 삐삐대가는 아까 어떻게 되냐면 1-NN으로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1-NN.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넘버 백큐에다가 넘버를 하면 항상 제로해. 그래서 이것도 제로, 이것도 제로, 이것도 제로, 이것도 제로가 되거든. 백큐에다가 넘버 오퍼레이터를 하면 제로니까 여기서 이쪽이 뭐가 나오냐 2K의 자승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쿠퍼 페어에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하면 저렇게 되더라. 저거는 처음부터 예상을 한 거야. 저 안에 쿠퍼 페어가 K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쿠퍼 페어에 있을 수 있는 덴시티가 9K의 자승에다가 페어 안에는 2개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둘을 해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산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던 거야. 그치? 대부분 그렇지. 저 동네의 도사 아니야. 커뮤니케이터를 뭐 자유자재로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하잖아. 이제 많이 했지. 엄청나게 했지. 책에 나와 있는 응? 책에 다 나와 있다고? 책에 나와 있다고 다 알면은 나는 책 세상에 있는 책 다 사겠다. 책이 벌써 다 공부해가지고 왔구나. 아니, 공부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몸에 다 저게 들어와 있구나. 그때 재건이를 잘 치러줘야지. 재건이를. 아, 소영이가 나오네? 재건이 긴장한 모습. 젊었을 때 재건이의 긴장했던 모습. 그러면 이게 N은 했으니까 N자승을 우리 한번 재건이가 나와서 조금 이게 N자승을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뭐냐면 n분의 델타 n 아니야? 델타 n이라는 게 뭐지? 델타 n이라는 게 이게 정의가 되기를 n의 자승의 평균에서 n 평균의 자승이야. 그지? 스탠다드 때문이죠. 그거 하려면은 우리가 뭐를 델타 n을 계산을 하려면 n 자승 계산해야 되잖아. n은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 계산하면 되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한 10에 마이너스 10승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인에 비해 가지고 플럭츄에이션이 10에 마이너스 10승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 n 이렇게 되는 거는 밥 먹듯이 했는데 n자승은 밥을 더 많이 먹었는지 이걸 더 계산을 많이 했는지 한번 재건해 왔어요. 해봐 잘하면서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래. 자, 요거 그러면은 아까 갑자기 하려니까 또 잘 안 하려고 그러네. 조금 전에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BK의 대가 BK의 이거 나왔거든. 이게 나와가지고 n자승인 경우에는 이거 2번 오퍼레이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KK 프라임에 이거 계산하는 거지. 응? 아까는 둘에 B 대가 B 했고 지금은
자승이니까 4배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자, 각자 노트에다가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조금만 해봐. 그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자, 이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또 인피니트 UV V 더하기 U의 뭐 인피니트 프로덕트잖아. 프로덕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게 예를 보면 모든 경우를 다 곱하기라고 했거든. 이거 L도 모든 경우를 다 곱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K하고 K'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모든 경우야. 모든 경우를 다 넣어가지고 썸메이션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항들이 몇 개가 있느냐면 뭐 끊임없이 많은 항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이 속에 너무 많아. L만 해도 무한계인데 L만 해도 무한계인데 L 프라임까지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거를 다 무한계를 다 곱하고 너무 많아. 여기까지만 해도 지치는데 K도 모든 거 다 넣어서 썸메이션하고 K 프라임도 모든 거 다 넣어서 썸메이션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많아. 무한계가 몇 개가 있느냐면 K, K 프라임, L, L 프라임까지 있어가지고 무한계를 막 곱하고 뭐 더하고 해가지고 그 많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아까하고 이제 똑같아요. 뭐냐면은 그 많은 거는 같은 거하고 다른 거. 같은 거하고 다른 거.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처음 쓰는 거는 뭐냐면은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네 개가 다 무한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L도 무한히, K'도 무한히, K도 무한히, L도 무한히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그 많은 경우에서는 무한히 가는 놈들이 다 똑같거나 지금 다 똑같거나 지금 UK, BK 해가지고 다 똑같거나 똑같은 것만 그냥 넣거든. 다 똑같거나 아니거나 네 개가 다 똑같거나 아니거나. 자, 네 개가 다 똑같거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K하고 K'하고 여기는 K하고 K'하고 같아서 다른 것도 다 같은 경우 K하고 K'하고 다르면서 있는 경우로 지금 나왔어요. 이게 요거하고 K하고 K'하고 같고 그 다음에 K 같고 L'도 그거하고 같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이제 위에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K하고 K'하고 서로 다른 경우를 이제 밑에다 써놨는데 K하고 K'하고 같지만은 여기에 L'이 K'하고 같고 자 K하고 K'하고 같아요. K하고 K'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게 뭐만 살아남느냐 하면은 이게 UV 이런 게 인피니티 넘버에 곱으로 되어 있는데 곱으로 된 것 중에서 두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 그래서 지금 두 개만 써놓은 거예요. 모든 경우에 수를 쓰는데 이거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 UV에 프로덕트로 되어 있잖아. 인피니트 프로덕트 중에서 두 개만 살아남으니까 이것만 넣고 이것도 두 개만 살아남으니까 이거 넣고 그 다음에 L의 K'하고 다른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다르면은 오퍼레이션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게 계산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 중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B가 뭐 이게 지금 두 항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둘 하니까 16개 항이 나오는데 16개 항 중에서 B가 홀수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버려. 그 다음에 B가 오른쪽에 가 있는 놈은 또 다 죽여버려. 왜냐하면 아까 했듯이 백큐에 걸리면 다 죽어버리고 B가 B 플러스가 왼쪽에 걸려있는 놈 다 죽여버려. 왜냐하면 그 백큐에다가 오퍼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항 중에서 살아남는 게 뭐만 살아남느냐면 위항 중에서 살아남는 게 요거 곱하기 요것만 살아남아. VK의 자승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놈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1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거 다 똑같아. 이렇게 쓰는 거서 살아남는 항이 요 항만 살아남아. 한 번에 보면은 금방 돼. 이렇게 해놓고서 홀수에 있는 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B 하나만 오른쪽에 있는 거 죽이고 왼쪽에 있는 거 죽이고 그러면은 요것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놈들 말이야 요거
요거 보면 B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있지만 플러스가 2개 있고 플러스가 4개 있고 마이너스 4개 있으니까 이게 짝수개가 있어도 플러스가 3개 뭐 마이너스가 1개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게 요것만 살아남고 살아남는 거 봐 지금 플러스가 오른쪽에가 있고 마이너스가 왼쪽에가 있는 건 요거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 VK의 자승 4배 VK의 자승 VK 프라임의 자승 이런 꼴로 나와요. 그러면 다 안 써. 이게 뭐 하는 거지? n자승의 평균에서 우리 표준 필자 구하는 건데 이거는 각각은 우리가 다 구했기 때문에 끝낼게. 수업해야 되니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럭츄에이션 하는 게 한 10의 10승계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놓고서 하는 거니까 20몇 승의 2분의 1이니까 10승 정도로 잡아놓고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분의 그거는 한 10의 마이너스 빈. 그러니까 플럭츄에이션 하는 쿠퍼 페어가 그 안에 아보가드로 숫자 정도 있으면은 플럭츄에이션 하는 놈들이 한 10의 10승 정도가 있거든. 굉장히 크지. 그렇지만 전체 포션에 비하면 10배 마이너스 10승 정도밖에 안 되니까 n분의 델타에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10배 마이너스 10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부터 그랜드 캐노니컬 안성부를 쓰더라도 뭐 평균에서 플럭츄에이션 하는 거의 없다고 잡지만은 그 넘버가 10에 10승 정도가 되는 거니까 델타 파이가 어떻게 되죠? 델타 파이가 0이 되고 그래서 조세스니 델타까지 있는 다음 주 월요일날 8시 15분에 하고 다음 주에 수요일날은 아침에 하고 시작부터 사실은 굉장히 쉽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틴캄 할아버지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거라. 요 BCS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 근데 BCS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넘어야 될 산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를 하면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고, 여러분들이 플라즈마를 공부하면은 한 번은 넘어야 되는 산이고, 피직스를 공부하면 한 번은 넘어야 되는. 진짜 피직스. 여러분들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를 공부했던 러플린이 고체 물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를 할 때 문제를 풀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도서관 가서 찾아봤더니 해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플라즈마 피직스 속에 다 들어가 있었고 벌써 사람들이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예전에 와서 강연할 때 그 얘기 쭉 하고 있잖아, 자기가. 몇 가지 베이직하고 아주 펀더멘탈한 것들은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알아놔야 되는 아주 가장 베이직한 건데, 오늘은 뭐를 했느냐면은 쿠퍼 페어가 어떻게 해서 스테이블한 오브젝트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했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넘어야 될 건데, 이제 조금만 하나 더 넘어가면은 이제 나머지는 산수니까 개념적으로 산수는 그냥 계산하면 돼.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쫙 넘어갈 텐데, 다음에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쿠퍼가 두 개씩 짝을 줬어요. 그러면 두 개씩 짝을 준 이 지금 고체 내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다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줬어요. 이놈도 두 개씩 짝을 주고, 저기 있는 놈도 두 개씩 짝을 주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짝을 어떻게 질 거냐 하면은 10의 23승계가 있어요. 10의 23승계 중에서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줘. 근데 10의 23승계 중에서 너무 크다. 우리 그냥 100개라고 하자. 큰 거는 마찬가지니까. 제일 많이 쌍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느냐면 50가지가 있지. 50쌍을 줄 수 있지. 49쌍을 줘도 되고 48쌍을 줘도 되고,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면 50쌍이 다 만들어질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10쌍만 만들어질 거고. 그럼 어떻게 쌍을 지을 거냐? 어떻게 쌍을 줘가지고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건가?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게 누구냐면 바딘이지. 바딘이 말이야, 이게 쌍을 지려고 그러니까, 두 개씩 쌍을 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다 이게야. 예를 들어서 100쌍 중에 100명이 있는데 둘씩 쌍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100개 중에 2개를 꺼집어내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100 콤비네이션? 2? 그러면 98개 남나? 98개 중에서 다시 2개를 쌍을 줘야 되지? 10의 23승계를 놓고서 쌍을 짓는데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바딘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실마리가 잡히질 않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슈리퍼한테, 슈리퍼야, 6개월만 더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가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를 어느 날 지하철석에서 맨하탄의 그 맨하탄 지하철을 가면 또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지 몰랐는지, 서울 지하철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잖아. 그거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알아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적어도 이거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까지 올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닐 거다 이게. 있어놓고 G에 K1, K2 해가지고 이게 몇 개가 있냐면 아보가드로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CK에, 자, 첫 번째 거 C-K에 다운. 자, 첫 번째 거 K1, CK2 CK2 다운 해가지고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쿠퍼 페어의 개수만큼 이렇게 있고, 그렇게 있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파티클이 하나도 없는데, 쿠퍼 페어 쌍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거를 만약에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은 이 개수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10에, 여기서 계산한 거는, 이 경우의 수를 보니까 10에 10승에 20승보다도 더 많은 이러한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어요. 절대로 없었어. 그런데 이 웨이브 펑션을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아이디어를 짜는 게 누구냐면 슈리퍼고, BCS의 웨이브 펑션을 바꿀게. 그라운드 웨이브 펑션을 무지무지하게 간단한 그라운드의 웨이브 펑션을 간단한 UK, VK 써놓고 C대가
C대가 이렇게 썼던 요게 슈리퍼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이다 이게. 요 슈리퍼가 어떻게 해서 요 웨이브 펑션까지 만들어내고 이 웨이브 펑션이 어떠한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요. 왜 그러냐면 위 방법으로 쓰면은 경우의 수가 10의 몇 승이냐면 10의 10승에 20승에 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은 경우의 수가 모르는 게 6개 하나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슈리퍼의 아이디어고 슈리퍼가 이거를 만들어내놓고서 너무도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이게 오케이. 그래서 저 웨이브 펑션을 구체적으로 넣고서 이제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이제 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 됐지? 수요일 날 그래서 몇 시 하지? 아침에 9시? 9시 받아요. 여기서 합시다. 9시.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녁 때 안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하자. 외국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없는 거요? 수요일 날 저녁은 일단 없고. 아, 네. 11월 달은 아마 거의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은 두 번째 계속 할 거고. 공부하고 싶은데 조금 해서 미안하네. 걱정하지 마라. 11월 달 되면은 12월까지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뭐지? 원하는 사람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쭉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쭉 해서 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BCS 이론 같은 거 한 2달 내로 이거를 웬만큼 다 소화하기만 해도 큰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Mountain of the Truth. 진리의 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BCS 하나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BCS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고, 대신에 이제 뒤에 못 나가고 이러는 것들은 내가 끝까지 한번 좀 해서 할 테니까, 방학 동안에도 계속 해주고 싶어요. 네, 물리가 이제 굉장히 쉬워지거든. 대신에 그 포멀리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우리 때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하기만 하면 우리 때보다도 훨씬 물리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못하면은 물리가 한없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패스 인테그럴 포멀리즘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콘덴스 메러가 앞으로 아마 몇십 년을 이제 잘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콘덴스 메러로 하는 사람이면은 슈퍼 컨덕티비티, 마그네티즘, 페이스 트랜지션 이쪽을 뻔히 이제 알아야 물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재미날 거예요, 세상이. 익사이트할 거예요. 저보다 물리하는 사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